병역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해요.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병역법이 양이 많아. 340페이지가 넘어. 다른 세 과목 다 합해봐야 150페이지, 160페이지 정도 빼니 안 되거든요. 다른 세 과목, 200페이지 정도 되는구나.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개 과목이 340페이지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예비군법이나 예비군 훈령이나 통합방위법은 간접적으로 어떻게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은 영향을 미쳤어. 여러분들 훈련은 다 해봤잖아. 그죠? 우리 통합방위 훈련 다 해봤잖아. 예비군 동원훈련 다 해봤잖아. 그죠? 조금씩 연관이 있어. 근데 병역법은 안 그래. 병역법은 솔직히 우리 여기 장교 출신들이고 간부 출신들이다 보니까 병역 판정 검사 받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 병역 검사 받은 사람 거수. 반도 안 되잖아.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관학교를 갔다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 가자마자 바로 나는 ROTC 장학생 하겠습니다 라고 대학교 가자마자 연기된 상태에서 ROTC 장학생 하고 막 하면서 또 삼사관학교 들어가갖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역 판정 검사 자체도 안 받고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 반수 이상이 돼요. 반수 이상.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다른 과목은 우리 군 생활하는 수행군 부대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 즉 군 부대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병역법은 아니야. 병역법은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일이야. 병무청장이 하는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낯설어. 내가 해본 적이 없어. 병역법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어. 심지어는 병역 종류가 몇 가지인지도 모르고 군대 생활 한 사람들이니까 전혀 필요가 없었던 과목이죠. 근데 이제 이 시험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거야. 넘어야 될 산. 그래서 산을 넘어가는 방법은 와지선에서 정상으로 가고 정상을 넘어서 가는 것도 넘어가는 것이고, 둘레길을 돌아서 가는 것도 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터널로 해서 가도 산을 넘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가장 무모한 게 와지선부터 정상을 통해서 정상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 그게 가장 무모한 방법이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느 부분이 출제가 잘 되느냐, 어느 부분이 중요한 파트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첫 페이지부터 340페이지를 똑같은 강도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산을 정상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병역법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치사 선택을 좀 해야 된다. 그것도 내가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7급도 있고 5급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대대장, 연대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소령이나 이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항상 센 게 소령분들이니까, 5급이니까 그분들은 병역법 무시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더 낮게 강도를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고,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병역법은 선을 그어야 돼. 특히 금년도 후반기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병역법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겠다라는 목표치를 좀 낮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해서 내가 점수를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법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무턱대고 암기하려고 하다가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절대 안 돼요. 절대적인 이해가 먼저 돼야 돼. 이해가. 병역법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좀 구체화시켜 나가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제가 매 과목 첫째 시간에 소개 교육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는데 병역법은 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병역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리는 시간을 오늘은 가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양계 화면에 비춰드리고 있는 이게 우리 병역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병역 의무에 대해서 한 사이클을 그대로 도식화시켜 놓은 게 이 그림입니다. 17세부터 병역 의무를 18세부터 우리가 병역 의무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18세부터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병무청장이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내가 병역 판정 검사를 하고 그 병역 판정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가 현역이 됐든 보충역이 됐든 병역 의무를 시행을 하고 그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역 의무 수행 시기를 연기를 하고 또 그 연기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되면은 예비군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요새 또 대체역이라는 게 다시 병역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또 병역 판정 검사 이후에 내가 현역이 됐든 내가 사회복무요원이 됐든 병역 처분을 받았는데 내가 종교상 도저히 총 들고 싸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으로 병역으로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대체역이죠. 그런 것들. 어? 그러면 우리 병역 의무가 이렇게만 되면은 뭐 끝나는 거냐? 어떻게 됐든 막 연기를 하게 되면은 법상 우리가 병역 의무는 몇 세까지 하게 돼 있어요. 40세까지 병역 의무는 부여하죠. 그죠? 전시가 되면 몇 세까지 또 병역 의무를 부과를 해. 45세까지 병역 의무를 부과하죠. 예. 즉 40세, 45세가 될 때까지 병역 의무가 이행되는 전체를 요 한 페이지에 종합해 놓은 거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병역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오늘은 드릴 겁니다. 우리가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 예비군법에서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예비군법에서 예비군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세부터 지원할 수가 있어요? 만 18세 이상이면은 예비군을 지원할 수 있죠. 즉 법상 만 18세 이상이면은 자기가 병역 의무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야. 즉 병역 의무는 18세부터 시행이 가능해요. 근데 이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병무청에서는 내가 17세가 되는 해에 나도 모르게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병역 준비역 편입자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병역 준비역 편입자 조사. 내가 18세가 되면은 병역 준비역으로, 병역의 종류 중에 하나가 병역 준비역이에요. 병역 준비역에 편입이 되는데 나를 18세가 될 때 병역 준비역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18세가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이거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병역 준비역 편입자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병무청장이 내가 17세가 되는 해에 나도 모르게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법가, 행주법가, 주소지를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 행정처장, 이 두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에 18세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나를 병역 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18세가 되면 지방병무청장이 나를 병역 준비역에 편입을 시킵니다. 병역 준비역에 편입을 시켜요. 그래놓고 이제 병역 준비역에 편입, 즉 병역 의무를 시작하는 거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19세가 되면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돼요. 19세가 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18세가 되는 해에 내년도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왜? 만 18세가 된 사람이 전부 다 병역 판정 검사를 배대되는 것은 아니거든. 면제되는 사람도 있고 막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년도에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사람이 병역 준비역 중에서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내가 18세가 될 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딱 마치게 되면은 병무청장이 너는 내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을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하고 현역을 몇 명 보내라. 그리고 보충역으로 몇 명을 보내라 라고 인원을 할당해줘요. 인원을. 그러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 준비역에 편입시키고 그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하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병무청장한테 보고를 해주면은 병무청장이 그래 네가 100명을 내년도에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란 말이지. 그 100명 중에 30명은 현역으로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70명은 보충용으로 판정을 해. 그래서 그거 판정하기 위한 기준은 이 기준을 적용해 하고 병무청장이 편입 기준과
인원을 배분을 해줘요. 지방 병무청별로. 근데 병무청장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각 군 총장들이 2년 후에 병력 서열을 먼저 병무청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2년 후에. 그거를 받아서 병무청장은 내년도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될 인원, 그다음에 각 군 총장들이 다음 해에 현역으로 보내야 될 인원을 받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갖고 네가 100명 판정 검사하면은 현역을 몇 명 보내 하고 인원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을 할당받은 지방 병무청장은 그 다음에 내가 19세가 됐어. 내가 19세가 되면은 지방 병무청장이 시간 장소를 정해 가지고 김계동이 너는 몇 월 며칠 날 언제까지 어디에 와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 하고 통지서를 교부를 하죠. 근데 지금은 제도가 좋아져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지서를 주지 않고 인터넷에 딱 공지를 하죠.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금년도에 병역 판정 검사를 언제 실시한다. 그리고 금년도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구누구다 하고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서울지방병무청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언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해요. 선택. 그러면 그 선택을 하면 그게 병역 판정 검사 소집 통지서를 준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걸 선택을 안 했다. 그러면은 통지서를 보내는 거죠. 30일 전에. 그래서 통지서를 이제 지가 선택을 했던 통지서를 받았던 내가 19세가 되는 해에 내가 서울지방병무청으로 가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는 신체 등급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체 등급 결정된 거에다가 다른 요소를 첨부를 해서 병역 처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러 가갖고 신체 검사를 받고 병역 등급이 딱 결정되는 것은 의사들이 하는 거야. 의사들이.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병역 판정 검사 전문 의사 또는 군의관 이런 사람들이 의사가 너는 신체 등급 1급, 너는 2급, 너는 3급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